정부가 좀 증시부양책 쓴 거 아닌가. 공매도 금지시키는 건 어쨌든 수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저는 좀 의지가 증시 부양 의지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런 걸 본다라면 지금 미국 금리 꺾였죠. 정부의 의지도 좀 어느 정도 있죠. 주가는 싸졌죠. 네.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는 확실히 10월까지는 급락장이었는데 11월 들어와서는 지금 강세장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저희 채널은 아무래도 좀 부동산 기반인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주식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뭐 현금 한 3천만 원, 5천 뭐 1억 있는데 주식 해볼까? 왜냐면 네. 너무 많이 다들 뭐 떨어졌다 막 하니까 그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전략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좀 초보자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이니까 너무 난이도 높은 그런 기업들보다는 주가도 이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돈도 잘 벌고 배당도 많이 주면 사실 좋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배당주 많이들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는 게 일단 배당주들은요 재미는 없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성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가 좋냐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뭐죠? 돈을 꾸준히 네. 잘 번다는 얘기죠. 그만큼 변동성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예금 이자 받는 것처럼 연말 되면 어쨌든 주주명부 확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4월에 배당금이 꽂히거든요. 근데 그게 은행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보통 배당 수익률이 한 8% 나와요. 8%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네. 배당 수익률이 1, 2%도 아니고 8%. 은행 이자 몇 배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줘요 사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은행이 뭐 어디 공장 투자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돈 번 거를 주주들한테 환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도 되게 안정적이죠. 나는 그냥 배당 받으면 되지. 네. 이걸로 만회하면 되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제일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주식을 좀 투자를 한다면 은행 같은 배당주들. 근데 최근에 좀 은행주들이 제가 아마 8월에 나왔으면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훨씬 쌌거든요. 근데 배당 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기다리시고 배당주 중에서 좀 못 오른 좀 업종이 어디냐면 통신업종. 통신도 네. 비슷해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통신에서 그렇죠. 돈 잘 벌잖아요. 네. 보통 은행보다는 좀 떨어져서 한 6% 정도 배당은 나와요. 그래서 통신주들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한번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해 하셔가지고 배당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거를 매년 반복하시다 보면은 자기만의 또 노하우도 배당 투자하는 노하우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제일 먼저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 요즘에 옛날과 다르게 고금리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는 투자 전략, 자산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위험 자산만 하면 안 되고요. 확정형 상품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확정 좋아요. 상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금도 괜찮고 채권 있잖아요. 네. 채권도 저는 좋다고 보는 게 미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인데 네. 그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가 네. 10년 만기가 5% 금리를 줍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몇 년 전에 1% 그렇죠. 금리였어요. 10년 동안 네. 5%씩 준다는 네, 건데. 매년 5% 준다는 네.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망할 수도 없는데. 그만큼 주식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네. 이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채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근데 채권이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보는 게 채권은 이렇게 이자를 받으니까 내가 만약에 매년 뭐 이자를 받다가 갖고 있으면 만기에 원금 보장 받잖아요. 네. 그것도 안정적이지만 채권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보다 금리가 적어도 내년엔 올해가 지금 4.5인데 내년에 금리가 최소 4에서 3.5까지 떨어질 것 같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러면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내가 투자한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요. 그럼 내가 이자를 받다가 만약에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졌어요. 4.5에 샀는데 수익이 나 있어요. 네. 팔아도 돼요. 팔면 주식처럼 돈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야, 금리 올라가면 너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초부터 채권 사다가 또 고생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채권을 그래서 저는 너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네. 왜냐면 만기까지 가져가면 금리가 10% 가도 나는 어쨌든 원금은 보장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을 좀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먼저 하시되 다만 저는 채권 투자를 지금 권유드리는 게 제 생각엔 내년엔 지금보다는 금리 떨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 이맘쯤에는 그럼 지금보다는 시중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저는 높고 그리고 미국 경기가 그동안 너무 좋았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좋을까? 그건 어렵다고 보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한 2년 동안 미국은 정부가 돈 줬잖아요. 그걸로 소비 많이 네. 했거든요. 경제를 뒷받침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소진됐어요. 그 여력들이. 그러면 더 이상 소비 여력이 꺾이면 미국 경기는 조금씩은 떨어지겠죠. 그럼 미국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면요, 금리는 그걸 따라갑니다. 장기 금리는요, 경제 성장률과 같이 가요. 네. 그럼 성장률이 둔화되면 금리 당연히 떨어지죠. 이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저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년 금리는 지금보단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 투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한국 금리는요 미국 금리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권도 꼭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넣어놓자. 한국의 고배당주,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채권도 괜찮고요, 한국 채권도 괜찮고 국채 위주로 네. 채권 투자도 일부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일단은 좀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주에 관심들을 아마 가지실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배당주나 채권이나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이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은 배당주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또 이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배당 더 매력이 좀 높으면 좋아지니까. 훨씬 더 좋아지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제 인기는 없지만 한참 저금리 시절에 리츠가 인기가 많았어요. 리츠주가.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리츠주들 엄청 빠져 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만약에 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특히 이제 리츠도 매력이 좀 생기겠죠. 리츠도 배당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뭐 배당주냐 채권이나 이걸 강조하냐면 금리가 옛날만큼 낮아지긴 힘들어요. 옛날에 뭐 1% 금리는 네. 몇 년 안엔 가긴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아져도 3%대 금리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전보단 고금리거든요. 고금리 환경에서는 일정 부분을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주식 투자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배당주가 또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뭐 확정 그런 거보다도 그냥 주식이 좋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돈 잘 버는 그런 현금 흐름 좋은 기업들, 왜냐하면 고금리 시절에는 진짜 부채 많으면 정말 잘못하다가 한순간에 갈 수도 있어요. 예.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돈 잘 벌고 현대차, 기아 이런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배당도 보장돼 있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투자를 초보분들은 하시는 네. 게 좀 어떨까?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상가 사가지고 뭐 5%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거기다 그죠. 뭐 이래저래 네. 뭐 세금에다가 관리하는 거 힘든데, 네. 사실 요즘에 뭐 미국 국채가 그렇게 준다 그러면 맞죠. 사실 뭐 상가나 이런 거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기도 하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네. 거를 이용할 필요도 있겠다. 네, 앞으로 맞습니다. 좀 좋아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배당주 같은 것도 좋겠지만 뭐 그래도 좀 나는 좀 다른 종목들 좀 투자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실 테니까 우선 국내 주식 쪽에 아무래도 먼저 관심이 가실 것 같아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2,200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금리가 너무 오른 데다가 그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이 제일 커지는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데 네. 요새 뭐 전기차 안 팔린다, 뭐 테슬라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러니까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들이 빠지니까 지수가 같이 밀렸고, 네. 그리고 올해 7월까지 그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때 또 신용 잔고가 되게 많았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신용으로 좀 많이 또 매수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게 주가 급락하면요 반대 매매 나가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강제 청산을 해요. 이 10% 빠질 게 15% 빠져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증시가 미국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바뀐 거는 미국의 금리도 꺾인 데다가 네. 여기 정부가 이제 한마디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부가 부양책 쓴 것 같은, 약간 항상 많은 거 보면 부동산 부양책을, 그러니까 주식만 하신 분들은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아니 부동산은 뭔가 좀 안 좋아지면 정부가 한 번씩 부양책 써주는데 네. 왜 주식은 그런 거 안 하냐, 약간 그런 얘기들 좀 하셨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에 공매도 금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정부가 좀 증시 부양책을 쓴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시키는 건 어쨌든 수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슈거든요. 그렇죠. 뭐 예. 매도를 못하게 예, 어쨌든 막는 막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저는 좀 의지가 증시 부양 의지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런 걸 본다라면
지금 미국 금리 꺾였죠. 정부의 의지도 좀 어느 정도 있죠. 주가는 싸졌죠. 네.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는 확실히 10월까지는 급락장이었는데 11월 들어와서는 지금 강세장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좀 나아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가 일단은 이제 뭐 수급도 있고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기업의 펀더멘탈이죠.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인데 네. 일단 요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거 어디 들어가요? 전기차에 들어가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전기차가 예전만큼 성장이 좀 안 나오고 재고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좀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들이 양극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소재가 여러 개인데 양극재가 제일 큰데 이 양극재를 주로 뭘로 만드냐면 리튬으로 만들거든요. 섞어가지고. 근데 중국의 리튬 가격이 오르면 이 양극재 가격 판가를 올려가지고 가격 전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 반대가 됐어요. 네.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계속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대로 가요 또. 그래서 이번에 양극재 기업들 실적을 봤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꺾이고 많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하는 거는 올해 말까지는 리튬 가격이 좀 오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들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는 일단 2차 전지는 지금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 두 번째가 일단은 그 금리거든요. 네. 금리는 뭐 어느 기업이든 다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성장 산업이잖아요. 2차 전지가 뭐죠? 공장 많이 짓고 그렇죠.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증설을 해요. 근데 그 돈들을 어디서 하죠? 대부분 차입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차입할 때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차입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요. 일단 이것도 주식가치 평가할 때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좀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라간 것도 당연히 악재였고 세 번째가 수급이죠. 수급도 역시 좋지가 않았던 게 지난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열광을 했어요. 진짜 2차 전지 아니면 네.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대단했었고 네. 지금 반대가 됐죠. 지금 예탁금도 빠지고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시장을 좀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개인들이 안 들어오면요. 2차 전지 수급을 외국인 기관은 잘 안 사거든요. 어쨌든 매수를 잘 안 해요. 네. 그 측면에서는 또 이 수급면도 불리한 거죠. 물론 이제 한 가지 호재가 생긴 건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 근데 그건 이미 한번 움직였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올해 상반기만큼은 지금 개인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저는 2차 전지가 더 나빠진다 꼭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올라갈 만한 뭔가 좀 모멘텀이 지금은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굉장히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하실 때는 조금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고 다만 2차 전지가 아까 제가 뭐 양극재도 있고 몇 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액, 분리막 뭐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또 잘 나온 기업도 있어요. 2차 전지인데 네. 그런 기업은 저는 투자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옥석거리기 잘하면 분명히 저는 또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 앞으로 안 돼. 투자하지 마. 이거보다는 2차 전지주도 이제 차별화 시키자. 네. 실적이 안 좋거나 좀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은 건 과감하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실적 숫자 이번 3분기에 잘 나온 기업은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저는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옥석 가리기가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실적, 금리, 수급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지금 원래 좋았던 게 좀 안 좋아지고 네. 이러면서 조금 상황이 좀 당분간은 좀 안 좋을 수도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적용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반도체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실적 안 좋았던 게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 네. 것 같고 현금 많으니까 금리랑 별로 그렇게 상관없을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도 어쨌든 뭐 기관이나 뭐 이런 데들 외국인들도 네, 반도체 사고 쪽은 있죠. 뭐 항상 네. 많이 사니까 그러면 이 반도체 쪽은 뭐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더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도 좀 그 부분에 일부분 좀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반도체가 21년도에 좋았다가 이제 2년 내내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고 하이닉스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망할 뻔했어요. 잘못하면 그 정도로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10조 원 정도 까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올해 10조 원이면 10조 원. 10조 어마어마한 네. 돈이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영업 적자 예상이 10조 원이었는데 그나마 좀 극적으로 회생한 게 반도체 만드는 기업은 이 배터리랑 좀 달라요. 배터리는 중국에 만드는 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특징은 만드는 업체가 3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딱.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담아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세계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막 과징금 매긴 네.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이들이 공급을 조절하면 돼요. 작년 10월에 마이크론이 먼저 했어요. 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죽겠다. 그래서 먼저 감산을 합니다. 공급을 줄였어. 그 다음에 바로 2등 업체 하이닉스가 야 나도 죽겠다. 감산 들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형님 차례인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거든요. 네. 하이닉스 큰일 난 거예요. 여기 감산을 해줘야 그렇죠. 살아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야 나도 죽겠다. 같이 하자. 네. 좀 늦었는데 그래서 그걸 기폭제로 해가지고 하이닉스도 회생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특징은 3사가 과점 형태다 보니까 서로 죽겠다 싶으면 그냥 감산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줄겠죠 당연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도체는요 무조건 재고예요. 제가 3가지로 아까 뭐 금리도 얘기하고 말했지만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고인데 재고를 결정하는 건 공급과 수요죠. 네. 근데 공급이 줄면 재고는 당연히 감소할 텐데 문제는 공급만 줄여가지고는 재고가 감소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를. 근데 그게 상반기엔 별로 없었어요. 감산을 해서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고가 줄다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 고객사가 누구죠?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죠. 네. 뭐 PC. 여기서 지난 한 1년 동안 재고를 많이 줄여놨거든요. 이 스마트폰이나 PC 재고를 줄여놓으니까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재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주문을 넣기 시작한대요. 그럼 뭐 얘기는 뭐죠? 수요가 이제 늘어나요. 감사는 계속하는데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는 네. 감소를 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지난 2년간의 역성장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선다. 그래서 이게 25년까지는 아마 업황이 돌릴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게 완전히 지금 배터리랑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는 조건은 비슷한데 뭐 삼성전자도 현금성 자산이 80조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돈은 많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그동안 높았지만 일단 방향성은 꺾였잖아요. 금리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지금 가장 좀 좋은 선택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지금 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될 부담되죠. 텐데 예. 뭐 이런 것들도 좀 꺾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실적에다가 뭐 수급 같은 네. 것들 다 따져 보면은 저도 이거 조금 사놔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것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하나 좀 바뀌었냐면 예전하고 옛날에는 그냥 이거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네. 같이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지는데 이번엔 뭐가 달라냐면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 주가가 한 20% 올랐거든요. 하이닉스가 60% 올랐어요. 네. 너무 벌어졌죠. 아니 하이닉스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이런 경우가 사실 없는데 약간 이제 요즘에 AI 반도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응을 삼성이 잘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삼성이 왕따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지금 사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완전히 못 가가지고 네. 차라리 그래서 대형주를 투자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좀 부담은 없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3사의 특징은 누가 먼저 뭐를 혁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먼저 해서 선두로 나가잖아요. 다 따라가요. 결국엔 다 뭐 시간차지만 시간차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못난 그러니까 좀 못 쫓아간 기업을 사놓으면 나중에 결국엔 메꾸더라고요. 네. 그런 좀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반도체 좋으니까 야 나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사야지 이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삼성이 조금 더
투자하긴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고 네, 또 맞아요. 하이닉스는 또 반도체만 하는 데라서 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반도체가 더 괜찮을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는 스마트폰 갤럭시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반드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로 가니까.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는데 삼성전자 비메모리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도 지금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아, 예. 뭐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면 뭐 어쨌든 뭐 다시 물량도 늘리고 뭐 공장 증설도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초보분들은 되게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요.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제 언론사 많이 접하고 얘네 만드는 기업이잖아. 그래서 뭐 재고나 이런 거 좀 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좀 하면 되는데 반도체는요. 장비, 소재, 부품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잡한 산업이에요. 밸류체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비도 종류가 진짜 수백 개거든요. 너무 달라요. 주식 투자하는데 내가 투자한 기업이 뭔지는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초보분들은 반도체 공부해보면 재밌거든요. 장비나 소재를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때까지는 아직은 하지 마시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하는 게 일단 편하고 근데 내가 그런 걸 투자하는 과정에서 흥미가 있어서 나 반도체 장비 공부 좀 해보겠다. 해보시면 또 재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 근데 반도체 장비주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은 이게 반도체 주가가요. 좀 요상한 게 아직은 엄청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선반영 장비주들이. 장비주들이 일부 그 한미 반도체가 장비주 우리나라 1등인데요. 네. 그 회사가 이게 2차 전지 못지않게 올랐어요. 올해 연초 대비 6배 올랐어요. 6배.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물론 장비주 중에서 못 오른 것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장비주 야 이제 어차피 반도체 좋으니까 나 장비주 해볼까 해가지고 5-6배 오른 거 사면 고생할 수 수도 있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장비주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시고 덜 오른 거나 공부를 하시고 한번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현금이 많은 기업들 좀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뭐 현대차 실적 좋다 막 계속 그죠. 나오고 뭐 지금 사상 최대로 뭐 현금 벌고 있다 막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던데 근데 주가는 또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이게요. 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테슬라하고 이 현대나 기아 보면 버는 돈이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기아 같은 게 더 많이 버는 것 같긴 한데 시가총액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네. 뭐 테슬라는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기아나 현대 둘이 합쳐봐야 70조도 안 돼요. 왜 이러냐 이거죠. 버는 돈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시장이 테슬라는 혁신 기업으로 인정을 하고요. 현대 기아는 혁신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애플하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미국의 2위가. 네. 옛날에 시총차가 좀 많았는데 지금 시총차이고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많이 붙었더라고요. 네, 조만간 역전할 것 네. 같아요. 제 생각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애플 아이폰 실적 발표한 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역시 애플이야. 돈 잘 벌었어. 아이폰이 이렇게 잘 파는구나. 인정하는데 주가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이폰 가지고 혁신은 없어요. 아이폰 뭐 혁신 네. 이제 없잖아요. 뭔가 기대감이 네. 좀. 그리고 뭐 카메라 좀 바뀐 네. 거 정도. 시장이 원하는 건 애플에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원해요. 근데 아이폰만 가지고 이제 파는 거는 그냥 너무 뻔하거든요. 인정을 잘 안 해줘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올라가냐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나 윈도우 팔았는데 그거 가지고 혁신 없잖아요. 네. 다 쓰고 있는데 대부분. 근데 이번에 챗 GPT 지금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챗 GPT 시대가 열렸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아. 여기에 점수를 주니까 시총이 네. 막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사상 최고가 찍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돈 잘 벌고 이게 애플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 돈 잘 버는 거 알겠는데 이제 내연기관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연기관차 몇 년 후에 사양 산업이 네. 될 텐데 전기차로 좀 보여달라. 근데 전기차로 보여주고 싶어도 지금 테슬라마저도 전기차 고생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차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현대 기아가 점유율을 높이거나 이걸 보여주면요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주가가 갑니다. 근데 아직은 그걸 완벽하게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 주주분들이나 혹시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 엄청 사요.
좀 말도 안 돼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이게 뭐 영업이익률 네. 대비해서 PER이 너무 세요. 엄청 낮더라고요. PER이 뭐 3배. 네. 그리고 기아는 배당만 6% 줘요. 투자하시는 걸 좀 반대는 안 해요. 네. 같이 주고 되게 좋아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정말 현대 기아가 테슬라만큼의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전기차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그거 확인하려면 좀 1년은 걸립니다. 네. 당장 확인 못하니까. 그래서 현대 기아는 지금 약간 애플과 좀 비슷한 상황이다. 근데 무기는 있으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시간만 갖고 좀 투자하신다면 언젠가 성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네. 엄청나게 막 몇 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지금은, 네. 뭔가 그냥 조금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뭐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네. 약간 뭐 중장기로 그냥 너무 욕심내지 않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투자하긴 괜찮아요. 내가 여유가 있고 채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배당도 많이 배당을 줘요. 많이 주니까.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을 한 8% 줘요. 그러니까 내가 본주보다 차라리 우선주 사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야, 안 가면 나 배당 받지. 그러다가 전기차 포텐셜이 한번 터질 수 있잖아요. 네. 현대 기아는 전기차 또 잘 만드니까 네. 그게 된다면 어느 날 주가는 또 레벨업 돼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1년 이상의 시계를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채권 투자처럼 한번 하시면 그랬다가 네. 그게 전기차로 바뀌는 문제가 순간 맞으면 또 확 올라갈 채권 수도 투자가 있으니까. 아니라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은 그거를 기다리지만 당장은 안 보이니까 야, 네. 이건 나중에 하자. 굳이 뭐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반도체로 몰리는 게 딴 거에서 먼저 네. 벌고 네. 그다음에 오겠다. 약간 이런 약간 마음 우선순위에서 때문에. 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